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AI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 놨어요.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는데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을라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가 그 대표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지금은. 예, 왜냐하면 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다루려면 인공지능을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처리하는 방법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다들 그 동영상 다 찍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공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영상을 처리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했던 얘기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넷이 생김으로 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했죠. 네,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모바일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연결이라는 말과 접근성, 두 가지를 구현했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 혹시 마이크를 좀 꺼주시길래요? 좀 소음이 생기는데. 예. 예. 그 연결과 어떤 접근성이라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연결해주고 또 접근을 쉽게 해주는 이제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는 URL, 웹브라우저에 URL을 입력만 하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0.1초 만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어떤 특정 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그 수단이 생기면서 전 세계 어디든 0.1초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공간 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에 어떤 이동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모바일이다. 왜냐하면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만 쓰다가 이제는 이동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쓰니까. 그 선생님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지금 잡음이 많이 들려서요. 네. 그래서 모바일의 이동성, 그 다음에 인터넷이 우리 사람들만 쓰다가 인터넷이 일반 사물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지금 건물에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 자동차에도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죠? 대부분의 공간에 센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이 연결이라는 특징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들이 하나의 중앙 집중화됩니다. 중앙에 모이게 됩니다. 예. 클라우드라는 것은 중앙 집중화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그 사진을 굳이 내 그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 날아가더라도 이 사진이 인터넷 어느 공간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도 쉽고 내 기기가 아닌 다른 기기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접근할 수도 있고 이런 막 일이 생긴 거죠. 클라우드라는 것은 중앙 집중화를 의미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연결하고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가 무한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동하면서 생기는 데이터, 이거는 이동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사물로부터 생기는 데이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되는 거죠. 특히 이 빅데이터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SNS예요, SNS. 네, SNS. SNS 데이터. 여기에서 SNS 데이터는 우리가 뭐 텍스트만이 아니고 이 비디오라든가 영상 이 모든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예, 사진. 이 빅데이터 SNS를 통해서 무한정 지금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료, 재료다. 예, 원료다. 데이터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분석할 뭔가 재료가 많아진 거고 이거 플러스 뭐가 좋아졌냐면은 컴퓨터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능.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나옴으로써 인공지능이 점점 더 파워풀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전달해주는 통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5G가 되겠습니다. 통로. 뭔가 데이터 통로, 서비스 통로가 이제 5G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G가 나옴으로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가상현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가상현실 수업을 하게 되는데 VR, AR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바일 앱을 쓰듯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사용했듯이 VR과 AR 서비스가 보편화될 겁니다. 네, 보편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텍스트 1차원적인 데이터, 2차원적인 데이터만 이제 쓰게 되는데 VR, AR은 기본적으로 3차원 플러스 알파가 되거든요. 네, 3차원 3D 이미지가 이제 일상화되는 거죠. 아, 강순호 선생님 마이크죠. 잠깐만요. 어떻게 강순호 선생님? 예, 좀 더 조용합니다. 네. 예, 마이크 좀 줄여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5G가 나오면서 이제 VR과 AR이 보편화되고 이제 3D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라는 것은 뭔가 하면 3D라는 것은 이게 시각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은 시각적인 것 이상의 뭔가 감각,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G가 단지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웃긴 것은 뭔가 하면 5G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 서비스가 좀 더 이제 데이터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는 이 VR과 AR이 나오면 또 이것이 빅데이터에 또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러면 AR, VR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 주요 데이터가 VR, AR 데이터가 되고 인공지능은 또 가상현실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사이클이 생겨요,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 지금은 뭘 분석하죠? 대부분 이 영상, 이미지, 텍스트인데 이제는 3차원 이미지, 3차원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또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 3차원 영상 가운데 감성이라든가 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러한 발전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는요. 여기 계시는 모든 선생님께서 다 눈으로 목격을 하셨습니다. 인터넷 우리 언제 사용했습니까? 1900 지금 뭐 눈으로 그냥 대략 생각했을 때 1990년대 중반 90년대 뭐 이렇게 중반 정도 빨리 이용하신 분들은 초반에도 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 시대를 아마 다 겪으셨고 생생히 경험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무슨 인터넷을 쓰냐 그러고 뭐 특별한 컴퓨터 하는 사람만 인터넷 쓴다 그러고 막 그랬다고요. 아마 그죠? 그때 막 단말기 가져오면 좀 독특한 사람은 취급받고, 예.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사업을 한다? 그거는 정말로 뭐 가능할까?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98학번인데 98학번인데 저 대학교 와서 인터넷을 처음 써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컴퓨터도 처음 만져봤는데, 근데 2000년도부터 책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뭐 개인이 산 건 아니고 공동 구매였죠. 근데 어쨌든 상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고 돈 주고 인터넷으로 뭐 물건을 산다, 돈 뭐 거래를 한다, 뱅킹을 한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 그 싸이월드가 나오면서 이제 요즘 말로는 현질을 하게 되죠. 현금을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도토리를 사게 되고, 도토리를 가지고 뭐 스킨, 그렇죠? 스킨도 바꾸고 음악도 사고 도토리 선물도 하고 이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게임에 돈을 쓰기 시작하죠.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을 하면서 이제 또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터넷 뱅킹은 이미 보편화가 됐죠.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을 다들 눈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여기 우리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현상을 눈으로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바뀌겠어? 설마 내가 뭐 이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게 왜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는가 하면 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관성. 기존에 살아오던 그 속도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관성. 변화를 인지하더라도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고 내가 달려가던 나의 스피드로 그냥 가고 싶어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살. 왜냐면 사람들은 한번 이게 적응하게 되면은 변화하기 좀 싫어하잖아요. 되게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류에서는 여기 지금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여기 상류의 물은요 되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강폭이 좁아지면서 물이 빨라진다, 속도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강 상류의 폭 넓은 곳에 가보면 강이 흘러가는 건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멀리서는 안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인터넷이 초창기 나왔을 때는 뭐 이것이 이 물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뭐 이게 뭐 물이 오는지 가는지, 이쪽으로 흘러가는지 저쪽으로 흘러가는지 이 구분이 힘들어요. 심지어 뭐 큰 한강에서 가서도 우리가 그냥 딱 왔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렇듯이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질러가지고 이 변화가 엄청나게 이미 지나왔고, 자녀들이 자랄 때는 뭐 크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면 많이 변화가 있듯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 당장 돌아보면 당장 뭐 모든 쇼핑몰이라든가 뱅킹이라든가 지금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죠. 지금 이미. 근데 이제 2020년이 아주 역사상 기점이 됩니다. 뭔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들었고,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이란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재작년, 2, 3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빨라진 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020년, 그죠? 어떻게 보면 2019년 말이었죠. 중국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몸으로 체험한 것은 2020년 초반이죠. 이때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물살의 흐름을 급격하게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죠. 네.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쓰나미였어요. 네. 대단히 큰 쓰나미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 특정한 시점을 통해서 무너지게 돼. 이게 그냥 물꼬가 완전히 확 무너지는 거죠, 이게. 예,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뭐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낙차를. 이 속도에서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변화를 거부할 수가 없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큰 어떻게 뭐 재앙 중에 하나인데 질병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과 맞붙이면서 변화를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 이 변화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설마 바뀌겠어? 뭔가 섬뜩하긴 한데 내가 뭐 저 가운데 뭐가 있을까? 근데 어떤 분도 또 이런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사회, 문화, 개인의 삶, 경제, 기업, 교육. 지금 교육 바뀌었잖아요, 벌써. 지금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뭐 좀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겠어? 이런 좀 그런 생각도 했을 텐데, 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 변화 가운데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작년도 가능했고 재작년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기존에 살아오던 패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를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경제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뭐 당장 봐도 뭐 드라이브 스루라는 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문화에 대한 얘기, 개인의 삶, 이런 교육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이 물을 비교해서, 그죠? 상선약수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그건 정답은 아니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과 일어날 일들도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여기 계신 분들 상황과, 그죠?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아무튼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쭉 얘기를 풀어갔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건데, 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그러면 새로운 게 나왔으면은 잘 써먹자. 활용이라도 잘하자. 활용. 어, 빨리 이것들을, 그 새로 나온 것들을 잘 활용이라도 좀 해보자. 자, 여기 일반인들이 AI 전문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코딩을 배워서 인공지능 알고리즘 만들고 그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가,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상당한 뭔가 가치를 얻을 수 있었고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뭐 70년대 말에 태어났으니까 그 전에 뭐 어르신들께서는 만약에 7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은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도 빨리 알아가지고 활용할 능력이 있었으면은 지금 뒤돌아보면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인터넷도 그렇고요. 이 활용 관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활용을 잘 하느냐, 이것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를 활용해야 되고, 응? 뭘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뭐 말이야 쉽지. 응? 그럼 당장 그,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 가나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이거를 뭐를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도 이제 그러면 옛날에 그 그랬어야 됐는데 라는 이제 후회를 좀 하시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빨리,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활용을 좀 먼저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뭘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런 걸 좀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반응이 없어서 이게 지금 네.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죠. 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자동차 우리 포니 그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 포니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우리 시골에서 짜장면집 사장님께서 이걸 포니를 몰고 다니셨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운동선수여가지고 맨날 달리기 하다 보면 이 차가 지나갔어요. 그 포니. 근데 여기 예전에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던 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얼리 어댑터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진짜 왜 저렇게 상당히 독특한 분들이었죠. 들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대단히 뭐라 그러나요? 요즘에 고급 인력이었나요? 어르신 여기 선생님들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운전을 할 수 있어도 고급 인력이었나요? 근데 이 차에 대해서 여기 뭐 전구라도 갈고 타이어라도 갈고 오일이라도 갈고 벨트라도 갈고 하는 인력은 또 그런 사람도 상당히 그 고급 인력이었겠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이 보편화된 기술이지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죠? 이 컴퓨터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거 뭐 IBM 모델 2 같은데 16비트, 8비트, 16비트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32비트.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를 막 다루던 분들은 상당히 독특한 분들이었고 희귀한 분들이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루는 수단이 되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 자동차를 다루면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완전 또 새로운 계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뒤돌아보면은 조금만 빨리 움직였더라면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여기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기억나십니까? 이거 이야기 뭐지 하이텔 나우누리 네. 네, 보입니까 이게? 이렇게 됐나요? 이게 낫다는 거죠? 네. 하이텔 그 나우누리 이거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텍스트 기반의 그 인터넷 서비스였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뭐라 그러냐 뭐 카페 같은 기능도 했었고 자료실 이런 기능 했었어요. 그래서 모뎀으로 여기 보시면 Z 모뎀으로 필요한 하고 채팅 서비스가 상당히 유행했었고 그다음에 다음이라는 서비스도 인터넷을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게 나왔죠. 98년도 97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초창기인데 그 당시에 다음 이거 한메일이었는데 이게 다음이 아니구나. 예전에 초창기는 우리 한메일이었는데 그죠? 이미지가 한메일이었는데 우리 98년도 97년도에 한메일 안 쓰는 사람 없었어요.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 인터넷 가지고 우리 이 한메일이 나오기 전에 뭐였습니까? 이메일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소프트웨어를 PC에 깔아가지고 내가 이메일을 받으려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메일을 받으려면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 PC로 가서 이메일을 확인했죠. 근데 이제 한메일이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내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혁신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때 아니 아웃룩 익스프레스가 있어야 내가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웹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또는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만 열면 내가 내 이메일을 언제 어디서든 다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혁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메일이 단시간에 1000만 명 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자, 1000만 명의 확보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의 내가 땅을 만들었는데 인터넷상에 땅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따지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뭔가 하나 좋은 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의 그 공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터넷 플랫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인터넷이라는 우리는 이제 연결하고 이런 걸 정했는데 그 연결이라는 가치, 공유라는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서비스 때문에 오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음, 음. 자, 근데 페이스북은 하루에 10억 명이 옵니다. 10억 명. 10억 명이 지나가는 땅의 가치.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땅값이 비싼 데는 우리 시골에서 어떤 개발한다고 하면 길이 나면 그 주변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그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데 인터넷 플랫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1,000만 명이 오면서 이제 인터넷 붐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1,000만 명이 모였으면 사업도 가능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기만 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니까 그때 한메일이 뭘 만드는가 하면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그 우리는 이 한메일은 처음에 카페를 우리 일반인들은 그랬죠. 와, 이제 이메일도 받고 거기에서 커뮤니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메일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했는가 하면은 방문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모으는 게 문제였고 두 번째는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오래 시간을 많이 오래 보내느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메일이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카페를 운영했죠. 그 더 오래 머물게 되죠. 이제 그 오래 더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해가는 우리가 발전시켜가는 단계거든요. 모은다, 머물게 한다, 돈을 쓰게 한다. 그래 여기 보시면 여기 한메일 넷이라는 게 있고 카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쇼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연결되죠. 누구야? 왜 그렇지? 마이크 소리 좀 꺼주실래요? 네. 그래서 한메일 넷이 있었고 그 다음 나온 게 카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쇼핑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아마 제가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사업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페이스북도 똑같습니다. 페이스북도. 그 포탈이 우리나라 최초의 포탈이 이제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다음은 이메일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을 모아서 이제 큰 플랫폼이 됐고 그 네이버는 이 네이버 초창기인데요. 네이버는 검색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모았고 그 다음에 지식인을 통해서 더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그때 빨리 움직였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개척할 수 있었고 그 인터넷상의 부동산, 인터넷상의 공간을 한 거죠.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했더라면 이때 스마트폰을 잘 활용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맨날 라면 먹잖아요. 라면. 응? 유튜브. 유튜브. 맨 처음에 유튜버가 생겼을 때는 이것의 그 잠재적 파워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냥 아이들 동영상 올렸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가치를 단박에 파악해낸 구글이 이거를 인수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이 유튜브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그런 눈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유튜브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됐죠. 지금 아이들은 텍스트 검색보다는 유튜브로 보는 걸 좋아하고 누구나 아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 텍스트보다는 이제 영상을 좋아하는 그죠 이렇게 넘어왔어요 벌써 이게 초창기의 유튜브예요. 페이스북 그냥 친구들 이렇게 그냥 심플한 웹사이트였습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그냥 자기 학교 다니는 그 하버드 동문들을 자기 친구들 연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이것이 지금 하루 방문자가 10억 명입니다. 하루 방문자가. 예. 그래서 페이스북 생각해 보세요. 10억 명이 지나가는 사거리에 광고판 하나 띄워보세요. 그러면 그 광고비는 얼마나 받아야 될까요? 10억 명이 지나가는 길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10억 명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예. 근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우와, 접근성
접근성에 문제가 없고 공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10억 명이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서비스를 활용해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10억 명을 데리고 이 10억 명 사용자를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없죠. 그래 내가 마크 주커버그는 진짜 왕이다 왕. 인터넷상 10억 명의 자기 백성을 가지고 인터넷 시민을 가진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맞는 거죠. 근데 이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우리한테 지금 당장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없지만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개인 정보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죠. 정치적인 성향,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 성향이 다 나오죠. 관심사가 나오고 댓글을 통해 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 대단한 거죠. 자, 그 흥미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이제 해볼게요. 좀 전에 그런 얘기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들 뭐 좀 넘어가고 인공지능 이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임신 이제 그 초음파 찍거든요. 초음파. 이 초음파 사진이에요. 이게 초음파인데 이 사진 보고도 막 감격해가지고 이 사진 보고도 감격해가지고 어디가 누구 닮았나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예측을 한 사진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측한 사진이에요. 여기가 예측한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 가지고도 막 엄마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감격하고 우리 손주 우리 아이 막 이랬는데 근데 인공지능 그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예측을 해냅니다. 이게 이제 베이비 페이스라는 AI 서비스를 가지고 예측을 한 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회사가 실제 태어난 아기하고 얼굴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근데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놀랍게도 유사하죠. 유사해요. AI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실제 초음파랑 이 아기 얼굴을 훈련을 시켰어요. 이미 많은 사진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해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실제 아기 얼굴을 예측을 해서 이제 주면은 다들 감격하죠. 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기의 얼굴은 시시때때 변하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근데 큰 특징만 딱 보여줘도 상당히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거죠. 이렇게. 잠깐만요. 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고요. 이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거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사진을 이렇게 실무로 만들어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그 영상 보내드렸죠. 혹시 보셨어요? 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링크 수업 끝나고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김주아 앵커인데 이 앵커가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인데 지금 뉴스를 진행합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느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 앵커입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어색하다, 뭔가 있지, 눈빛도 이상하고 행동도 조금 어색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지. 인공지능이란 말을 안 했으면은 아마 그냥 김주아 앵커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얼굴의 형상, 그 다음에 입모양, 그 다음에 제스처, 그 다음에 말, 어투, 이걸 다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김주아 앵커를 입힌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이 GPT-3라는 얘기를, 그 인공지능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였는가 하면, GPT-3가 뭐였나 기억나시겠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터넷상에 있는 텍스트, 정보들을 다 훈련시켜 놓은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김주아 아나운서는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그 영상에 나오는 김주아 앵커가 말한 거는 누군가가 시킨 것만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 1차원적인 인공지능이었어요. 예, 그냥 껍데기하고 그 목소리 흉내내기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근데 GPT하고 이 김주아 앵커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잘 나가는 비즈니스는 어떤 거가 될 겁니까? 이게 물으면은 김주아 앵커가 이렇게 말을 그 GPT-3한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말을 하겠죠. 네.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참 재밌는 일들이 생기겠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참 인간들이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을 저는 거부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 기술의 발전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큰 강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흐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세상이 올 건데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 아이고, 링크를 걸어놨는데. 슬기로운 두피 생활. 믿음 완화부터 아이고, 잠깐만요. 자, 그 잘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그 교육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심각하죠. 뉴스를 지금 매일 나오고 있어요. 예,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가 된 집. 그래서 코로나 이후 교육의 미래. 이게 제가 어디서 이걸 구했는가 하면은 교육의 품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이 교육의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기사에 이걸 포스터가 있었어요. 오늘 본 뉴스예요. 그 뉴스 안에 이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온 거고. 여기 보면 교육 격차,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미래 교육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격차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왜냐하면 만나지 못하니까. 사회성 발달이라는 것은 교실에서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반응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맞잖아요. 사회성이라는 것이 내 혼자 있다고 이게 사회성 발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와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격차라는 것은 이게 환경에 따라서 그렇고 뭐 부모님의 그 뭐 환경, 기술적인 환경 이것 때문에 격차가 막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맞벌이 하는 집의 자녀들은 돌보지를 못하니까 또 격차가 생기고, 또 이렇게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그것도 격차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고 AI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AI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김주아 아나운서가 예? 모든 학생들한테 다가가서 예? 최고의 내용으로 동일한 품질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그 김주아 아나운서가 아닌 요즘 핫한 BTS의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GPT-3라는 인공지능과 함께 아이들한테 다가가서 상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한다면 이 격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사회성의 문제도 해결해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폐 아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인공지능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인공지능 스님이 아주 그 인기라고 합니다. 예. 인공지능 스님. 예. 그래서 절에 그 로봇이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인공지능 스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니까 더 편한 거예요. 자기 속 얘기 들어도 어디 소문날 일도 없고, 예? 속내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 인공지능 스님이 그 말씀을 또 엄청 잘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또 정보가 있겠어요. 그죠? 그 패턴을 인식해 가지고.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을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와라. 대안이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하면 해요. 그럼으로써 생기는 또 어려움이 있죠.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상충 시작합니다. 상충하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다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상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진보적으로 변했나요?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터넷 뱅킹이 생겼고,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됐고, 근데 사고 팔기 시작하면 우리 이거 그 인터넷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상충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술의 진보와 그 우리 현실의 사이에서는 상충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타협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기술의 진보대로 많은 것이 변했더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분명히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이 도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대안을 찾겠죠.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냥 우리 이런 뭐 평생교육원 수업에서 뭐 자기 생각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한 주장은 아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말로 하는 키보드로 이제 코딩을 한다. 코딩을 한다.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들 마우스로 클릭하고 이거 찾아가지고 어디 클릭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야 유튜브 열어라 이러면은 유튜브가 열리고요. 자 유튜브에서 미스터 트롯 막걸리 한 잔 틀어주라. 그러면 또 이게 컴퓨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 대개 다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씩 있죠. 다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네. 저희 집부터 없으니까. 저도 인공지능 스피커 없는데.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스마트폰에 다 인공지능 탑재되어 있어요.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코딩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 목소리만으로 코드를 짜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창기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겠죠. 처음에는. 예. 사실은 이 보세요. 통증 탓, 손목 통증 때문에 개발한 AI래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인한테 이제 확산되는 거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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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개발자들도 근데 100% 대체는 힘들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한 편리하게 돼. 이걸 활용하는 개발자들은 또 편리해지는 거죠. 이제 개발 이렇게. 요즘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계속. 그 디지털 격차. 이제 AI가 더 발전되고 격차가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런 막 이슈들이 생깁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제 격차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보자. 이제. 왜냐하면 너무 기술의 발전만 고민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만 얘기해서는 또 안 되고 우리 뒤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거 하나 넣은 겁니다. 균형을 잡아줘야 되니까.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짧게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쭉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지. 라면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거고, 저 또한 뭐 근데 되게 앞서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고, 대신에 라면이라는 거를 좀 당길 수 있으면 그 후회가 없이 좀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 뭐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를 한 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뭔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인공지능이면은 인공지능이 했다고 하니까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라도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누구라도 인공지능을 한번 만질 수 있고 뭔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만 듣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손으로 한번 자기 스스로 모델도 만들어보고 활용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서비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50분이니까 오늘 벌써 50분이 됐네요. 조금 쉬었다가 질의응답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8시 조금 넘어서 또 그거 실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실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더 보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일단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8시 좀 넘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십시오. 예. 제가 음악을 좀 틀어드릴게요. 세계 맥주의 수도 미네. 이방가.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습니까?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저도 이제 느끼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핸드폰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는데, 그게 네네네. 이제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예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와닿게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나요? 아, 혹시 선생님 핸드폰이 그 아이폰인가요? 안드로이드인가요? 안드로이드가 무슨 말인지 저는 아직 아, 안드로이드 삼성폰. 삼성 이게 삼성폰인 것 같습니다. 아, 삼성폰을 안드로이드라 그럽니까? 예, 안드로이드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렇게 하는데 그 운영 체제를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근데 그 핸드폰에 보면 그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시리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시리. CD, 시리. SIRI. 시리. 시리. 예, 시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어떤 집에는 뭐 진이라는 인공지능도 있잖아요. 그 스피커. 그래가지고 아, 그 시리라는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음악을 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오늘 그 음악 좀 하나 틀어주세요 하면 틀어주고 오늘 송림동 연수구 날씨 좀 알려줄래 하면 날씨도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일 그 달력에 그 일정 좀 추가해 주라 이렇게 하면 또 추가해도 해주고 예,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고 지금 뭐 내비게이션도 일종의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약한. 내비게이션. 네, 그렇죠.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의 변화량을 가지고 막 경로도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약한 인공지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정상적인 길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도로 변경한다는 식으로 그 네네네. 이제 음성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늘 위에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쫙 내다 보니까 네.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하늘은 음, 그러니까 밑에 이제 도로 주행하는 거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죠. 조작을 해준다 이 말이네요. 예. 감지를 해서 지금 원래 경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30분 만에 가기로 했는데 뭐 중간에 뭔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트래픽이 많이 생겨서 지금 이 경로로 가면은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죠. 예. 음, 그 중간에 이제 내가 여기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연수까지 갈 때 통상 30분 걸리는데 통상 그 경험에 의하면 근데 중간에 뭔가 사고가 나서 그 경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이 정해준 경로를 따라가는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 교통량이 많아진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면 40분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됐을 때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겠죠. 그게 뭐 저기 내비게이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다 그거를 인지를 다 똑같이 합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정책이 다르죠. 근데 뭐 핸드폰에도 인공지능이 있고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앱 가지고 계신가요? 네이버 깔으셨죠? 네, 네이버 있습니다. 네. 네이버 앱을 열어보시면 그 네이버 앱 하단 중간에 그 뭔가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렇게 쇼핑 앤 페이가 있고 뉴스 콘텐츠 사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란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인공지능이죠. 지금 이 화면이 된 상태에서 네이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고 계시죠? 네네,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화면을 그럼 한번 이거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네. 이게 노트북에 뭐 주소 같은 것도 있으면은 노트북으로 할 텐데 스마트폰에 링크만 돼 있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링크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금 시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걸어줘야 또 제가 노트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노트북에 카카오를 통상 설치를 하잖아요. 카카오톡요? 네네네네. 네, 카카오톡 돼 있습니다. 저도. 예, 거기에 그 노트북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그 링크를 열면은 또 노트북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그걸 조작할 수 있다고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조작이 이제 시니어들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이게. 예. 그게 시니어들의 장벽이 그런 장벽이거든요, 그게. 그래,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격차거든요. 이 격차를 이제 줄이는 방법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가 이제 이런 특강을 한다는 것도 어떤 그런 격차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인지를 하고 또 어떤 격차가 있는지가 알면은 해소할 방법도 찾게 되고 지금 음, 그 점을 아마 좀 찾으면 그 시장이 아마 넓어질 것 같습니다. 시니어들이 이제 하다가 네, 포기하고 그 장벽을 못 넘는 이유가 네, 그런 그 격차 부분을 해소해 주시는 분들이 잘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맞습니다. 예,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뭐 큰 틀에서 설명은 잘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서 그 애로사항을 느끼는 시니어들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망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의 한계를 이렇게 음, 터치해 주시는 분들이 정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반적인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부분은 터치를 못 해줘요. 일괄적인 교육이. 음,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업 내용을 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한 준비해 놨어요. 한번 보시죠. 뭐. 그런 게 아마 좀 많이 그 틈새 시장이라 그럴까 많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솔루션을 해결하려고 그 시니어 쪽으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부족하지만은 예, 시니어 행복 디자인 학교를 인천에서 네, 제가 4월 달에 노인 일자리 센터를 퇴직하고 그 부분에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첫째 시간에도 인공지능, 뭐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이때 이제 키워드 자체가 격차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 그 격차 이거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거 해결하면은 아마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웅될 거야 아마 그 부분을 터치가 이제 넓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그거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유, 참. 예, 저도 훌륭하시네. 그게 안 돼서 제가 안 되니까 예. 저보다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워낙 빨리 변하고 이거 참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좀 실습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당장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제 조금 도전하실 수 있는 수준의 실습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릴 건 뭔가 하면 인공지능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에 딸기 왼쪽에 보이시죠? 그 딸기라는 데이터가 있고 바나나라는 데이터가 있고 사과라는 데이터가 있고 OD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려놨어요. 이미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4개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 딸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거야. 라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아, 바나나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과는 이렇다라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오디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단계가 있고, 이제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훈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금방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하나 올립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이미지가 바뀝니다. 자, 싹 올립니다. 자,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올렸죠, 지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기 보면 OD라는 것에 여기 잘 안 보이네. 이게 안 보이네. 예, 여기 OD라고 이제 좀 이게 좀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됐네. 자, 보이시나요? 그럼 인공지능 그 모델이 이 사진을 가지고 얘는 OD 100%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여기서 자, 딸기를 여기다가 싹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딱 했는데, 자, 이 이미지는 딸기일 확률이 100%야 라고 이제 아웃풋 결과로 판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코딩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만 한 겁니다. 그냥 마우스 컨트롤만 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좀 독특한 사진을 하나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딸기와 사과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은 아, 이거는 이 이미지에는 딸기가 80%일 확률이고 이 이미지는 사과가 12%야. 신기하죠, 그죠? 예, 제가 이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한다는 말이죠, 그거를. 예. 사이버로? 네. 사이버로.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학기라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끝이에요. 벌써. 4학년 1학기. 자, 이 처음에 티처블 힘들었는데요. 머신. 그냥 삐뿔 정도는 나와요. 선생님 이거는 소리 좀 대학원이 꺼주세요. 아니잖아요. 소리 좀 꺼주세요. 상담 심리 학부죠. 아우, 애들 공부 열심히 해. 학생도 열심히 하고. 나나 이렇게 되나? 제가 껐죠? 네, 됐습니다. 자, 여기 티처블 머신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웹사이트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저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죠. 이미지를 훈련시키는 프로젝트가 있고, 소리를 훈련시키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을 훈련시키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미지를 일단 해볼게요. 나는 이미지의 종류를 내가 이제 한번 정의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과라는 거는 이런 거야라고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사과, 딸기 또는 바나나, 그 다음에 뭐 오디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과일 판독을 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사과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올립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이 카메라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올려볼게요. 그래서 나는 사과 데이터를 이런 거를 사과라고 정의할게. 이렇게 파일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딸기 이미지를 올립니다. 이렇게. 딸기. 요런 이미지를 나는 딸기라고 좀 해석해줘. 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나는 바나나는 이런 거야. 라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사과 검색하면 이미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과라는 데이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사과의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과를 검색해낼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는 지금 몇 개의 샘플만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OD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OD라고 이제 훈련시켜줘라고. 예. 물론 이 종류를 무한히 증가시킬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과일을 가지고 판독해주고 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종류를 늘리면 되고, 종류 늘리는 대신에 거기에 이미지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사과라는 데이터, 딸기라는 데이터, 바나나 데이터, OD 데이터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재밌게 하면, 자, 여기다 한국 사람 이미지를 쫙 넣어주고, 일본 사람 이미지를 쫙 넣어주고, 중국 사람 이미지를 쫙 넣어주고, 예?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내가 특정한 사람 얼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뭐 일본 사람이냐를 확률적으로 이제 막 판별도 해주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듭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트레이닝, 훈련시킨다고 하잖아요. 자, 컴퓨터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과는 이렇게 생겼어. 딸기는 이렇게 생겼고, 바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OD는 이래. 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이미지를 여기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 아웃풋으로 결과로 4개가 결론 나겠죠. 그래가지고 파일을 올립니다. 이렇게. 자, 올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테스트에 올리지 않은 데이터를 올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나를 올려줍니다. 지금 이 테스트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이미지는 OD 99%다라고 이 컴퓨터, 인공지능이 판독을 해줍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맞나요? 이해됐죠? 자, 혹시 우리 김옥순 선생님 혹시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예. 됐죠? 자, 이게요,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손금 있죠? 또 그리고 관상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 의한, 통계적인 어떤 경험에 의한 정보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선생님들 중에는 특정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러면 미용실을 오래 하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미용실을 20-30년 하신 분들은 저 사람 머리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경험과 직감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나오는데, 근데 그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들 오랜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이 경험에 의한 거예요. 훈련에 의한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 경험에 의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거 예를 들어서 태양인, 태음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굴 보고 저 사람은 태음인이다, 태양인이다, 소양인이다, 소음인 이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지식들이 이렇게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딱 그 미용실에 들어오자마자 딱 사진을 찍어요. 얼굴 사진을 찍고 옆모습도 찍고 윗모습도 찍고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통상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이제 원장님의 경험이겠죠. 이렇게 결론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파마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염색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근데 데이터가 있겠죠. 당연히. 사진 데이터가 되든 목소리 데이터가 됐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선생님은 뭐 엔진 소리만 들으면 이게 어디가 고장 났다는 것을 판독을 한대요. 예.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엔진 소리만 들으면 이 차가 어디가 문제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낸대요. 근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그분의 오랜 훈련의 덕분이죠. 반복과 훈련. 그죠? 그 인공지능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예,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분야를 오래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기는 뭐 베어링 문제다. 베어링. 베어링 문제다 했을 때 자, 베어링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요. 소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는 이미지만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리 파일이 쫙 올라갑니다. 이거는 벨트 문제야. 이건 벨트 문제야. 그럼 벨트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소리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거는 뭐 실린더 문제다. 실린더. 지금 저는 이제 이미지를 했지만 실린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나더라. 선생님 이해되십니까? 반응이 없어서 제가 네. 네, 이해가 됩니다. 예, 무슨 말씀 됐죠? 예, 되시죠? 자,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이것이 이해되면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만들 때요. 지금 클릭만 했어요. 맞죠? 제가 코딩한 거 없죠? 여기다가 막 타이핑을 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단지 내가 이 분류를 할 때 이거 이거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더 하고 데이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데이터로 인해서 이 이걸 우리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결론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많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맞나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일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스모 선수들 사진만 쫙 있다고 치세요. 예. 스모 선수들 10명 사진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 일본 사람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일 확률이 없어지죠. 즉, 이 스모 선수 일본 사람의 대표 데이터로 스모 선수들의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 상당히 바이어스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류와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는 누구라도 그 분야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 분명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내가 가진 데이터 경험을 여기다 넣으면 충분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다 패턴이잖아요. 패턴 우리가 참 웃겨요. 그거 바둑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는 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둑을 뭐 잘 몰라요. 근데 바둑 두는 선생님들이 물론 고도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 그 전략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뭔가 감도 있어야 되고 직관의 문제다라고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파고가 나오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알파고와의 그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직관이냐 계산이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그 직관을 컴퓨터가 이길 수 있을 거냐?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근데 결국은 계산이 이겼습니다. 예. 계산이 이겼어요. 사람이 그 연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기보를 뭐 10만 개, 100만 개를 그냥 순식간에 학습을 하는데요.
직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산을 해버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많은 내용 어렵게 수학적으로 설명 이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잖아요. 근데 요거 나는 내가 만약에 뭐 분야가 다 다르실 테니까요. 뭐 사람의 얼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거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뭐지 결론을 내리고 뭐 싶은 대상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넣으면 이 사람은 뭐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자신의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됩니다. 계속 축적이 되고 예, 유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즘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께서 그 뭐지 외과 아주 훌륭한 외과 선생님이 수술하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합니다. 로봇이. 자, 지금 우리는 시작은 이렇게 이 원리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면 음성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죠? 사진도 이렇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모션, 행동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 음성, 모션이 다 들어갑니다. 자, 푸시업. 그다음에 스쿼트. 자, 푸시업이라는 행동, 동영상을 넣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푸시업이야. 자, 앉았다 일어서기 영상을 올립니다. 이게 스쿼드야. 예? 이렇게 해놓고 자, 영상을 찍습니다. 그럼 이것이 푸시업이냐 스쿼드냐. 그 다음에 새소리를 찍습니다. 새소리를 녹음해요. 참새, 까치, 네, 이게요. 까치 이렇게 까마귀.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참새 소리 그 소리가 쫙 있습니다. 그거 올립니다. 이게 까치 소리 쫙 올립니다. 네, 데이터 모아가지고 까마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숲에 가서 소리가 들려요. 그 녹음을 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그러면 저새는 까치 뭐 일 확률이 80%다. 가능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 서비스 안에서 그 서비스 그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 지금 제가 계속 데이터 얘기했어요. 네, 데이터. 이해되십니까? 네. 좀 딴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해되신 거.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있나요? 질문이 없는 걸로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어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기본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원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그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그 원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그 AI 랩에서 이런 실제로 이제 그 응용 서비스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으면 풀이 과정과 답을 보여준대요. 예. 종이에다가 2차 방정식 써요. 그냥 필기체로 우리 쓸 때도.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그거에 답이 해가 나옵니다. 상상되시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을 찍어서 이 표정과 유사한 서비스를 찾아줍니다. 사진을 찾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텍스트 대상으로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아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웹사이트 화면을 종이에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면 소스 코드 변환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훈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을 우리가 몇 가지로 그거는 표정을 그 단순하게 뭐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났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웃는 사진 얼굴을 쫙 모아 놓는 거예요. 우는 얼굴 사진을 쫙 모아 놓는 거예요. 지금 그 티처블 머신 그 예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다? 데이터 싸움이다. 그 데이터를 훈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이미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어떤 거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서비스가 좋다라는 거죠. 좋다 안 좋다 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뭐 경험이 많고 이래 하는데 그게 결국 다 뭐 우리 그 경험으로 인해서 축적된 데이터 때문에 그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다 살펴보면 좋은데 나중에 뭐 혹시 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 이제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티처블 머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자. AI를 이해하자. 훈련이라는 것. 훈련이라는 게 뭐냐? 결국 훈련을 통해서 그 모델을 만들거든요.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그래서 좀 전에 첫 번째 얘기할 때 빅데이터가 이 훈련이라는 AI 알고리즘이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인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재료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 이미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운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소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 경우에 따라서는 텍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지금 결국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대상으로 데이터 입력을 해서 비교를 하더라.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더라. 결국 이 모델이라는 것은 경험치라는 겁니다. 경험치. 경험.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경험이 되는 거죠. 데이터는 여러분들 개인의 경험입니다. 경험과 시행착오죠. 경험과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이걸 훈련시켜서 이 모델이 그 경륜이 정교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컴퓨터가 만들어 우리가 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이 원리들이요. 뭐 별나라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직관을 통해 현상을 보고 그 자연으로부터 배운 거고 사람의 생각이 다 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지식을 경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걸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걸 통해서 이제 경륜이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찾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한 마디 얻으려고 훈련된 데이터.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훈련된 축적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면 그 모델을 비교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비교해 가지고 리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그 비교해 가지고 전혀 완전히 별개의 그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낸 거죠. 사람의 그 의사결정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조금씩. 왜냐면 삶의 경험이라든가 경륜은 뭐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 이렇게 많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좀 남았는데
자, 인공지능 좀 활용 제대로 해보자. 조금 전에 이게 뭐 티처블 머신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념적인 수준, 이제 내가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는 건데, 이제 확장 및 활용해보자. 이제 활용한다는 것은 MS 좀 전에 봤던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AI 활용이라도 해보자 그랬잖아요. AI 활용. 예.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좀 전에 그래서 내가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 AI에 대한 개념이라도 알고 시작하자. 그래야 뭐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당장 뭐 가치 있는 일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야, 빨리 유튜브라도 하나 만들어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 자기 만족으로 올려라. 응? 그냥 제가 원래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저도 유튜브를 처음 해봤어요. 저도 이제 채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는 영상 이런 거를 다 찍어 올렸어요. 그냥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런 거를 왜 찍어 올렸냐? 물론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해야 되니까, 좋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비대면이라고 품질 낮은 교육을 받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는 학생 이외에는 아무도 안 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거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막 올렸어요. 근데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그 학생들 이외에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나라에 뭐 유튜버도 많은 것 같죠? 4천만 명, 뭐 5천만 명 중에 유튜브 계정에서 영상 하나라도 올린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네? 여기 선생님들 다 그 구글 계정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럼 올리면 유튜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영상 유튜브 앱을 가지고 계시면은 위에 카메라 있는 거 있죠. 클릭해가지고 영상 지금 핸드폰 안에 있는 영상 하나 아무나 올려보세요. 예. 지금 웹사이트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카메라 아이콘 상단에 요걸 가지고 업로드 비디오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예. 그러면 올리자마자 여러분들은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뭐 정교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막 하는 겁니다. 예. 막 해요. 자, 근데 이제 이 영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이제 그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유튜브 시작하니까 이제 제 계정에 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쭉. 근데 이것이 다 생소하시죠? 네, 다 생소해요. 근데 일단 막 올려봐야 돼. 막 올려보고요.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이 상당히 이제 도전적입니다. 그냥 찍어 넣은 거를 그 풀샷으로 다 찍어 놓은 거 편집 안 하고 올려도 이제 돼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영상을 조금 편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제 그럴 때 인공지능 도구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네, 잘 보세요. 이게 들리나 모르겠어요. 네.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리죠? 네. 이 소리 안 들리죠? 네, 잠깐만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소리 안 들려도 상관없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자, 이 원본인데, 자, 제가 원본을 어떻게 찍었나 보세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보고, 그 다음 할 말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보고 이렇게 찍어요. 네, 이렇게 찍어요. 자, 또 찍어요. 이렇게 하고 또. 자, 이해되셨죠? 이 액션을. 자,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반드시 있는데, 이제 스크립트를 준비해 가지고, 자, 한마디 하고 스크립트 보고, 한마디 하고 스크립트 보고, 한마디 하고, 자, 스크립트 봅니다. 자,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소리는 안 들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인공지능융복학과 학과장 김태경. 자, 자막이 달아줬고. 인공지능융복학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제가 스크립트 보는 거를 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AI,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요거 영상을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단톡방에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잠깐만 한번 보세요. 1분만.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 영상을 다 보셨을 겁니다. 와, 어떻게 유튜버들은 저렇게 말을 잘하나? 예? 그 말 끊기지도 않고 실수도 안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렇게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인공지능 이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을 다 삭제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줍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 음성을 가지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혹시 여기서 그 영상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진짜 이 영상 하나 그 밑에 자막 달고 하는 게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자막 다 달아주고 쓸데없는 소리 말 안 하는 영역은 다 제거해주고 영상에서 이렇게 해줘요. 제가 이걸 영상을 만드는데 스크립트 만드는 시간, 영상 촬영하는 시간, 그 다음에 편집하는 시간 다 해서 2시간, 3시간이면 됩니다. 네.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요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어쨌든 그거 있고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반응을 보고 이런 게 필요하시다 그러면 좀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핸드폰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지금 제가 보내드린 그 링크의 영상이 다 제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핸드폰 찍은 거고 자막도 다 이 컴퓨터에서 이 노트북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깔아가지고 한 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유창한 그 괜찮은 품질을 자랑하는 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원리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 제작이 가능해지고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유튜브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살아온 얘기 말씀하셔도 재밌게 볼 시청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유튜브를 자꾸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면이라는 것을 하지 말자. 이때까지 라면 먹고 살았는데 라면 했는데 유튜브라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 인공지능 융복학과 학과장 맡아가지고 이제 신설학과예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유튜브부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학과장 일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뭐 이것이 대단히 지식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딱 한 2시간만 하면 여기에 계신 누구나 다 영상을 잘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지금 이것까지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클로버 더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텍스트를 넣으면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예. 그게 더빙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김주아 아나운서 AI도 어떻게 보면 텍스트를 다 준 거예요. 텍스트를 주면 김주아 아나운서 목소리가 음성으로 변환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 이것도 활용해야 되겠죠. 네, 스피커. 네. 집에 이제 스피커, 저거 SK 인터넷 쓰시는 분들, 뭐 LG 쓰시는 분들, 뭐 KT 쓰시는 분들, 이렇게 그 옵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면 뭐 그 스피커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뭐 지니야, 뭐야 이게 있는데,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카카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용입니다. 활용. 그래서 오늘 뭐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거 어떻게 상황도 실습을 좀 하면 더 좋은데, 옆에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이게. 자, 오늘은 이걸로 하고요. 그 제가 이제 원래는 클라우드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클라우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인공지능을 1시간 더 하는 게 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클라우드 시간에도 인공지능을 계속 연속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좀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뭐 차후에 다른 강좌를 통해서 만났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이제 거의 오늘 수업은 이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이제 8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질문이 이렇게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이렇게 좀 질문하거나 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뭐 연락할 그런 게 혹시 이렇게 있습니까? 예, 단톡방 우리 연락처 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도 못했네요. 여기 계시는 분들 간단한 자기 소개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이제 그걸 좀 하면 여기 뭐 이렇게 다 끝나고 뭐 간단하게 그 모임도 할 수 있고 그냥 쫑파티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뭐 다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금방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어쨌든 그 방법은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 사실은 수강생 여기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강의의 주인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이게 운영하는 쪽에서도 아마 반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뭐 비대면의 어떤 문화지만 또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이게 인연이고 해서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뭐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인원 같으면 이제 1단계로 격하가 됐기 때문에 50명 내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강재 선생님께서 반장을 좀 맡아주시면은 그런 얘기로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예, 뭐 교수님한테 만약에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금방 이렇게 지식 습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다 각자마다 이제 그 재능이나 탤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또 여기서 선뜻 질문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톡에는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음, 이제 선뜻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무슨 뭐 소통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이 뭐 이런 강좌가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 끝내고 이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역량이 좋아지고 또 이런 지식들이 확산되고 이런 게 제일 좋은 모델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여기 그 평생교육원 원장님도 아주 상당히 열려 계신 분이고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우리 그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아마 상당히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이런 솔루션을 계속 지금 퇴직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그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이제 좀 뭔가 소통이 되면은 네 좀 더 솔루션이 접근성 있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분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네네 니즈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하셨고 채팅방 우리 여기에서 제일 그 실무로 이 평생교육원 실무하시는 분이 이게 신창환 과장님이시거든요. 신창환 선생님. 네네.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를 주시면은 네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니즈가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네네 선뜻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좀 수렴해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인연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인연의 끈을 그냥 섣불리 지나치지 않고 좀 더 이제 새로운 계기로 이런 부분을 이제 들으니까요. 좀 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시니어들의 어떤 벽을 네 조금이라도 이제 허물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음, 하나의 작은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선생님 말씀 들었으니까 뭐 평생교육 원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예, 따로 네네네. 이광재 선생님. 네네. 그다음 또 다른 또 여기 금방 단톡방에 윤영희 선생님, 네. 아유 그 영상을 많이 만드셨다고요? 저 많이 예, 아니고요. 조금 만들어서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영상 네. 편집이 너무 쉬워져요. 아유, 너무 좋은 거 오늘 제가 교육을 예. 받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돈 주고 배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쉽게 이거. 계좌번호 불러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예, 예, 예. 저는 그 이선희 교수님께서 소개해서 제가 오늘 들어온 윤영일인데요. 예, 예. 사실 교육 너무 좋았고요. 예. 오늘 해주신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그 단톡방에 예, 올려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되는데요. 예, 아유,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복습 예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좀 이게 잘 들어주셔가지고 나 지금 걱정 많이 했어요. 여기 또 오셨는데 다들 다 나가시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이런 그 인연의 끈을 좀 잘 좀 교수님께서 링크 연결을 좀 해주시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가 지금 이강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예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소수 특정한 사람들만 이제 전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코딩 교육도 지금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제가 비대면으로 코딩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것도 관심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도 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저하고 대화하면서 코딩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 영상 편집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1시간이면은 1시간 정도 영상 편집하는 거 배우면 뭐 진짜 뭐 신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 1시간 할까요? 아예 같이 깔아보고 이제 네. 네네. 실습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실습 영상 하나 올려드릴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그 학과 소개 영상 그거 데모로 해가지고 네.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네.
감사합니다. 우리 632 글로리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선생님. 글로리. 글로리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좋습니다. 예. 하다 보면 또 이게 어렵네 이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예. 그다음에 해피니스 은숙 선생님은 퍼펙트한 유튜브 우먼이 되시겠다고. 유튜브 우먼이 또 요즘에 이윤석 선생님은 제가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이강재 선생님 마당발이시네요. 예. 제가 그 시니어 행복 디자인 학교를 예. 퇴직하고 인천에서 이제 그 설립해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님하고 이렇게 교수님이 저희 어떤 그런 솔루션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뭐 시간이 이렇게 많으면은 좀 다양한 대화를 좀 했으면 싶은데 네. 제가 그 솔루션을 저도 이게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것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답답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솔루션을 제가 하고 있는 시니어 행복 디자인 학교에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대화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좀 저야 뭐 환영하고요. 이렇게 한번 이거 인연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이호섭 선생님. 네네. 아이고 제가 초대했습니다. 이강재 선생님이 그 네트워크의 허브네요. 그래.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호섭 선생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우리나라에 오늘 웃음을 최초로 강의, 가져오신 분이에요. 예. 강의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WW 인터넷을 처음에 왔을 때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산업화가 되어버렸고 네. 완전히 격차가 그걸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 대표적인 뭐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네. 예를 들면 후이지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뭐 네이버도 아까 한메일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게 새로운 물결의 인공지능이 이제 움직여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어려운 게 네. 아니구나 알면.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누구나 좀 쉬운 필독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네. 계속해서 그렇죠. 우리 이강재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든 어떤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던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고, 우리가 또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면서 컴퓨터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유튜브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때까지. 마치 그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뭔가 난 사람인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다가 시간 다 놓쳐가지고 그죠? 이제 그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거는 뭐 따로 책을 찾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고민하면서 좀 만들었던 거고. 책을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했고 이제 대신에 뭐 그냥 그 교양서적 같은 경우에 많잖아요. 뭐 이지성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에이트라는 책도 있고. 그거를 사실은 이 자료도 에이트 뒤에 자료는 다 에이트 내용이에요. 뒤에는. 근데 내가 에이트 설명을 하려고 이 특강을 하나, 이분들 내 에이트 내용을 물론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주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요. 지식적인 싸움, 뭐 암기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아냐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더 빨리 계산하냐에 하는 그 싸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누가 더 주관을 가지고 사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자기 주관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자기 해석대로 하고 뭐 정답이 없잖아요 인생에.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해석하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 뭔가가 왔을 때 그것을 깊이 통찰을 그냥 자꾸 곱씹어 가지고 뭔가 화두 하나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듯이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하다 보면은 뭔가 길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저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그죠? 네. 혹시 다른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이선희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제가 5G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가상현실 얘기했습니다. VR, AR. 예. 그 다음 주는 예. 이제 VR, AR 전문 업체 사장님께서 대표님을 제가 이제 모셨어요. 그분께서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겁니다. 그분은 감사합니다. 가상현실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도 뭐 재미있고요. 그리고 그 3주, 4주차, 5주차에 이제 제가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그 일정대로. 4주차. 예. 그다음에 이강재 선생님은 평생교육원에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자, 벌써 이제 9시가 됐는데 또 이제 잘 준비하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 잘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PPT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예.